자, 이번 시간엔 모션 블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블러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모션 블러라는 거는 뭐냐면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메라가 움직일 때 발생하는 모션 블러, 그리고 또 하나는 오브젝트가 움직일 때 발생하는 모션 블러. 두 개가 각 처리 방식이 좀 다릅니다. 자, 모션 블러는 풀씬 모션 블러라고도 통상 얘기하는데, 카메라가 이동이나 회전 같은 걸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보다시피 화면 전체에 포커싱 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한 화면 전체에 블러가 먹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모션 블러는 카메라는 고정된 상태에서 오브젝트가 빠르게 움직일 때 발생하는 현상이죠. 보다시피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있는 데 반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발 부위만 모션 블러가 먹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원리를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좀 난해하기는 한데, 푸신 모션 블러를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렌더링을 할 때 뎁스 값이라는 것이 있어요. 뎁스 값, 깊이 값. 픽셀 하나하나의 뎁스 값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되게 되는데요. 이 뎁스 값이라는 게 있으면 그 픽셀이 원래 어디에서 왔는지 원본의 위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시죠. 우리가 렌더링을 하게 되면 로컬 스페이스에 있던 픽셀들이, 잠깐 그 자료가 있나 모르겠네. 잠시만요. 자료를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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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료가 지금 당장 있나? 파이프라인 요거네요. 렌더링을 할 때 요 과정을 거치게 되죠. 로컬 좌표계 정점이 로컬 좌표계에 있으면 월드 행렬을 통해서 월드 좌표계로 바뀌고, 카메라 행렬을 통해서 다시 카메라 좌표계로 바뀌고, 최종 투영 행렬을 통하게 되면 투영 좌표계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뷰포트 좌표계로 바뀌어서 우리가 화면상에 볼 수 있는 이런 픽셀이 바뀌게 되죠. 자, 이때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뭐냐면, 최종적으로 모든 변환을 통과하게 되면 요 좌표계로 바뀐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의 좌표계, 즉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그리고 뎁스 값은 0부터 1 사이에 있는, 즉 화면상에 있는 모든 픽셀들은 결국 이 투영 좌표계 내에 있는 픽셀로 변환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역변환한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거죠. 투영 좌표계에 있는 픽셀이라고 생각하면, 투영 좌표계에 있는 픽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 그리고 z 값은 0부터 1 사이에 있는 이 좌표계에 있는 픽셀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투영 행렬의 역행렬을 곱하게 되면 카메라 좌표로 들어가겠죠. 카메라 행렬의 역행렬을 곱하게 되면 월드 좌표계로 들어가겠죠. 즉 여기에 있는 모든 픽셀들은 이 두 개, 카메라와 투영 행렬의 역행렬을 곱해버리게 되면 월드 좌표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최초 변환 시작됐던 월드 공간상에서의 픽셀, 이 픽셀이 월드 공간상에선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위치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원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화면을 우리가 텍스처 좌표로 본다면 0부터 1 사이로 볼 수 있게 되겠죠. 이거를 다시 투영 좌표계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의 좌표계로 바꿔줍니다. 그래 놓고 뷰 행렬과 프로젝션 행렬의 역행렬을 구해서 그 직전 픽셀, 그러니까 그 전에 월드 행렬상에서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 프레임에서의 월드 행렬과 프로젝션 행렬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 픽셀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그 직전 프레임, 프로젝션, 투영 좌표계, 그 직전 프레임에서의 투영 좌표, 그 월드, 그 두 개의 행렬이 있으면은 프로젝션 됐을 때 그 직전 프레임에서는 이 픽셀이 원래 어디 있었는지, 지금 현재 프레임에서 픽셀은 여기 있고 직전 프레임에서는 어디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을 빼주게 되면
월드 공간상에서 얘가 얼마만큼 거리를 이동했는지, 이 픽셀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이 이동했다라면 그만큼 픽셀이 많이 이동을 한 거니까 당연히 값이 크면 블러를 많이 먹여주는 거죠. 가깝다라면 블러를 적게 먹이는 거예요. 즉, 이 거리 값이 결국은 한 프레임 상에서 이동한 거리가 되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속도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프리비어스 프로젝션 그리고 커런트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두 개의 픽셀 값의 값을 빼줌으로써 속도 벡터를 구하고, 이 속도 벡터 방향으로 픽셀을 샘플링을 하는데 당연히 값이 크면 클수록 블러의 가중치를 많이 먹여주는 겁니다. 예. 여기 보시면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재 값과 월드 포지션, 커런트, 그리고 프로젝션, 프리비어스 이 값들을 통해 가지고 픽셀들을 루프를 돌면서 그 벨로시티라고 하는 거리 값을 구하죠. 프리비어스 오버 현재 값, 이 값을 가지고서 벨로시티라는 값을 구해서 이 값을 벨로시티만큼 이동시켜 가면서 픽셀을 읽어드리고 얘네들을 샘플링해서 최종 값으로 모션,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픽셀이 지금 현재 10개죠. 10배의 픽셀이면 10번 더한 거니까 당연히 10분의 1로 나눠서 블러를 먹이고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현재 풀씬 모션 블러, 화면 전체에 대한 모션 블러를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생각보다 조금 복잡하실 수가 있는데 원리만 잘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지. 오브젝트 모션 블러는 좀 더 복잡합니다. 사실 연산부하가 되게 큰 놈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뭐냐면 아예 오브젝트를 그릴 때 이런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키닝이라는 작업을 하게 되잖아요. 스키닝을 통해 가지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정점 쉐이더에서 애니메이션 직전 행렬의 행렬과 현재 행렬의 값을 가지고서 이 버텍스가 얼마만큼 이동을 했는지라고 하는 결과 값들을 이런 식의 별도의 데이터 형태로, 버퍼라고 통상 얘기하죠. 렌더 타깃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별도 버퍼에다가 이렇게 속도 값을 저장을 해놔요. 속도 값을 저장을 해놓고 이 속도 값을 기준으로 해서 값이 크면 클수록 블러를 많이 먹여주는 겁니다. 여기 보다시피 밝은 값일수록 값이 크겠죠. 그러니까 블러를 많이 먹였죠. 적은 값일수록 값이 블러를 적게 먹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속도 벡터 자체를 별도 버퍼에 저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상당히 그 애니메이션 같은 걸 처리하기에는 행렬이 2배로 필요하고, 그래서 상당히 부하가 큰 연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언리얼 같은 엔진에서도 제한적으로 사용을 했었고,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연산 부하가 크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쓸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드디어 그 블러 중에서 거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블룸 기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어갈게요.